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바빴다는 건 핑계고 정신이 다른데 팔려 있거나 유튜브에서 잠시 마음이 멀어졌거나 어쨌든 제 영상을 혹시라도 기다려주신 분이 몇 분 계시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영상을 잠깐 작업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찍어 놓은 게 몇 개 있었는데 굳이 뭐 이런 거를 올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올린 영상도 몇 개 있고 어쨌든 제 기억에는 거의 한 반년 안 됐을까요? 이런 식의 영상은 거의 한 반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오래간만에 이걸 왜 켰냐? 제가 요즘에 서울이고 지방이고 가리지 않고 일을 다니다 보니 젊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데 물론 저의 기준으로는 40대도 젊다고 보죠. 원래 불혹의 나이가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원래 젊은 나이는 아닌데 이제 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젊은 것이죠. 그리고 옛날 분들은 나이에 비해서 경력들이 긴 이유가 대부분의 이제 그 학교를 많이 못 다니고 직업 전선에 뛰어들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나이는 예를 들어 50이다. 근데 경력은 35년, 뭐 40년 가까이 된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예를 들어 나이가 50이다. 그러면 30대 중반에 들어왔거나 40대에 들어왔거나 해서 나이에 비하면 현장 경험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분들이 많죠. 근데 지금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40, 50대 기준은 아니고 20, 30대 청년들 젊음이 부럽죠. 저한테는 가장 이제 그 친구들이 부러운 게 젊음이고 그 친구들은 이제 뭐 저 같은 사람들 글쎄 부러워하나 가끔 가다가 저를 안다고 하는 친구들은 좀 부러워하는 게 있긴 있던데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 본인들은 말로조차도 그러니까 그 들은 적 없는 보고 듣고 배운 적이 없는 경험을 갖고 있고 그걸 해본 거에 대한 그 경험치 그런 게 좀 부럽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러죠. 본인들도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나만큼 쌓일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항상 정진하고 도전하고 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세상은 열려 있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거를 본인들이 걷어차지 않으면 반드시 운명적으로 그 기회는 만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해주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본격적인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왜 오늘 이 영상을 켰냐? 현장 가보면 20대, 30대의 젊은 친구들 현역으로 이미 일하고 있습니다. 못주머니 차고 있고 자기 팀이 있고 또는 팀이 없어도 여기저기 불려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이런 거죠. 목수의 길을 이미 입문했고 또는 입문 단계에 있는데 도대체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목수의 길을 계속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물론 이거는 그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이 목공 분야 외에 예를 들면 다른 그 전기나 도장, 그러니까 페인트나 설비나 타일이나 이런 모든 그 현장 관련된 일에 공통 분모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보세요 여러분. 왜 젊은 친구들이 미래에 대한 본인이 지금 선택해서 하고 있는 지금 일에 대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왜 확신이 없고 불안해하는가? 일감이 없는 것이죠. 365일 일할 수 있게끔 맨날 그냥 일이 밀려갖고 줄 서 있고 주간 작업, 야간 작업 가리지도 않고 그냥 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되면서 일해보세요. 왜 고민을 하겠습니까? 돈이 벌리는데 가치는 계속 올라가게 돼 있죠. 일이 불안한 거예요. 일감이 없어. 그리고 일을 해도 요즘에 경력이 많지 않은 목수들이 정상적인 목수 임금을 받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 최저임금으로 시작을 해서 뭐 다달이 오르고 6개월, 1년 단위로 계속 올라서 설사 20만 원 정도나 좀 넘게 받거나 전후를 받는다고 해도 불안하죠. 현장 나가서 보면 외국인들 계좌부들도 그만큼 버는 사람 많거든요. 심지어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뒤에 숨어서 그러니까 또는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버는 외국인들 현장에 많죠. 그 중에는 대다수가 불법 체류자고 우리나라 시스템이 잘못된 건 그건데 어쨌든 일감이 없고 부족하고 돈벌이가 안 되고 또는 직업적인 사회적 인식, 편견
이런 것들, 또는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생각, 위치, 입지, 그런 직업의식, 또 자아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하면 당연히 이제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미래가 불안하고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젊은 친구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 일을 해서 돈을 벌 때 SNS 더 열심히 하고 너를 홍보하는 데 주력하라고. 이 일만 들어오면 그때는 그 일에 매진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일감 딱 떨어지면 그 다음 날부터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이 왜 없지? 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직업을 영위하려고 하고,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이 사회에 대한 그 구조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나이 7, 80대 되신 분들, 60대 이상 되고 7, 80대 되신 분들, 옛날에 저 보릿고개 시절에 어렵게 이거 배운 분들,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분들, 당신들은 뭐라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때도 다 그렇게 했어요. 죽어라고 이랑. 그러니까 내가 자식들 가르칠 때 그러잖아. 코피나게 공부하든지 새가 빠지게 일하든지 남자는 둘 중 안에 하나는 해야 된다. 둘 중 안에 하나도 할 생각이 없는 놈들은 아예 예체능으로 가든가 운동을 하든가 음악을 하든가,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는 놈들은 뭐 어떻게 사회생활 할 거냐고 내가 그러는 거야. 그런 놈들은 혼나야 된다고 하죠. 그냥 우리 집 구석에선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린 용서가 안 돼. 어쨌든 본인들은 공부 안 하고 몸으로 일하러 나왔으면 몸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뭐 기술이 있어, 경력이 있어, 뭐 그렇다고 머리가 빠릿빠릿해, 몸이 빠릿빠릿해, 뭐 아무것도 그 클라이언트나 심지어는 나한테조차도 동료들끼리도 아무런 만족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이 무슨 사회적 관점을 갖고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 목수의 길 입문을 망설이는 다음 세대를 위한 조언 시리즈입니다. 이게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게 왜 서론이 길어지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목수가 되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미 자가 진단이 끝난 사람이고, 우리는 뭐 이미 꼰대 나이가 돼서 일이 있든 없든 뭐 누가 뭐라 그러든 돈을 주든 안 주든 벌리든 안 벌리든 그냥 이거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은퇴하는 날까지는 이거 할 거라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시각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할 건데, 자, 우리처럼 안 돼본 사람들, 못 해본 사람들, 청년들,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드린다고. 제가 이거는요, 제 개인 SNS나 페이스북, X, 스레드 이런 거에 썼어. 물론 보는 사람은 없지. 제 거 뭐 누가 보겠어요. 뭐 팔로워도 별로 없는데. 하지만 그때 썼던 거를 제가 지금 요약해서 천천히 하나씩 좀 읽어드릴까 하는데, 이게 대략 한 10가지 정도로 제가 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목수의 길 입문을 망설이는 다음 세대를 위한 조언 시리즈. 목수가 되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10가지 중에, 자, 첫 번째, 스스로 이 일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냐는 거예요. 이 일 아니면 정말 안 돼. 난 이 일 무조건 해야 돼. 이 일 아니면 딴 거 생각해 둔 게 없어. 무조건 이걸 통해서 내 인생을 영위하고 가정을 꾸리고 성공할 거야. 이런 절박함을 갖고 있냐고. 그런 꿈과 목표를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해봐서 괜찮으면, 그냥 한번 입문해봐서 괜찮으면 해보겠다는 생각, 간보는 거잖아. 예? 그리고 그런 건 금물이라는 거야. 간보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정말 이런 일은요, 해봐서 괜찮아서 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뭐 재능, 학력, 집안, 인맥 이런 걸 안 봐, 우리는. 네? 그런 걸 보지 않아. 전공도 보지 않아요. 그런 걸 보지 않는 대신에, 그런 거를 보지 않고, 그런 걸 따지지 않고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대신에 혼자 뚜벅뚜벅 이 길을 내가 진짜 뚝심 있게 가고자 하는가라는 그런 다짐을 스스로 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누가 나오라 그러니까 나가고, 시키면 일하고, 이거 나한테 왜 시키나, 이거 하기 싫은데,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고 다르게 하면 안 되나, 이런 꾀부리는 사람들은 어려운 거죠. 나도 솔직히 그런 사람들 받아서 가르치고 싶은 생각도 없어. 같이 일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자꾸 도공들하고 비유하는데 내가 도공들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항아리 만들고 도자기 빚는 그 도공들은 칼을 안 갈아도 돼요. 그 사람들도 투각하고 상감하고 조각하고 다 해. 하지만 우리 목조각을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디테일하고 섬세한 칼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내가 너무 좀 그 사람들을 무시하나? 아니, 실제로 봐서 그런데 어쨌든 무시할 생각은 없고,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처럼 이제 목공을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몇 년을 칼을 갈아야 돼. 몇 년 동안 칼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의 축적, 기술의 축적, 이런 그 인생의 총량제의 마일리지를 쌓으려면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이 목수들만이 해야 되는 업인 칼 가는 걸 해야 된다고. 현장 가면 다 기계로 하지. 좋은 기계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내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손으로 할 수 있는 걸 할 줄 아는 놈하고 그런 거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상상을 해본 적도 없는 놈이 일하는 거는 다르다. 분명히 똑같은 재료 갖고 똑같은 집을 져도 똑같은 가구를 짜고 똑같은 인테리어를 해도 다르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리는 거예요. 애들이 막 못주머니 막 몇 킬로씩 되는 거를 막 한 3개씩 앞뒤에 차고 막 어디 타카 걸레도 걸자리도 없이 그냥 주렁주렁 매달고 그것만 차고 하루 종일 8시간 일하는 게 그게 목수가 아니라니까. 예? 진짜 실력 좋은 사람들은 못주머니 안 차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정말 수년 동안 그 다른 직종에 있는 업종들 그 기술자들이 하지 않는 일을 몇 년 동안 할 각오가 돼 있는지, 언제 손가락 잘릴지 모르잖아. 이게 회전하는 기계를 많이 쓰니까 안전 카바가 있어 뭐가 있어요. 카바가 1분 있어도 그것 때문에 안 다치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진짜 내 손가락을 걸고서라도 한 번쯤 내가 다짐을 스스로 해봤냐는 거야. 자신과의 약속을 맹세를 해봤냐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거야.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러면 목수의 길 입문을 망설이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조언하는 시리즈 두 번째. 자, 목수가 되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언하는 시리즈 자가진단 두 번째예요. 어떤 일이든 하겠다는 의지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잠깐 제 스레드에다가 썼는데 현장 갔더니 목수 애들이 유명한 애들이라는 거야. 뭐 나이는 젊은데 뭐 유명하다 그러는데 보니까 막 MDF 갔다가 막 폼 싸갖고 떡값에 치고 앉아있고 뭐 그거 쌍팔년도에도 그때 이후로 없어진 거 아니었냐 이거? 지금도 그걸 하고 있어 유명한 애들이. 왜? 시간 줄이고 비용 줄이려고. 그 시간하고 비용은 누가 되는데? 목수인 네가 되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 클라이언트도 되는 거예요. 그런 일 해달라 그러면 그 현장을 박차고 나와야 목수라니까. MDF 떡값에 하는 게 그게 목공이에요. 예? 파티클 보드 갖다가 그냥 그 떡값에 치면 그게 목공이냐고. 예? 5mm 합판은 불안해? 그래갖고 7.5mm 합판 갖다가 떡값에 치는 게 그게 우드워킹이야? 예?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응? 석고보드 떡값에도 웃긴데.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 오면 석고 완피 거의 없어요. 예? 주방에는 방수 석고, 욕실도 마찬가지고 복도에는 방화 석고. 예?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우린 그거 지켜. 응? 천정에도 석고 투피 치죠. 9mm 할 거면. 완피 치려면 합판을 치고 치든지 아니면 12.7mm 수입품 좋은 거 갖다가 한 장 치지. 요즘 애들 그 주먹으로 치면 그냥 뻥뻥 뚫리는 거 9mm 갖다가 한 장 치고 그걸 목공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응? 저는 저한테 일을 맡긴 건축주한테 가서 빚을 내 갖고 오라 그래. 그거 하기 싫으면. 그렇게 나한테 일 맡기려면 그렇게 안 한다 그래. 빚을 내서라도 갖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목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가치 또는 우리 기법과 공법을 지키는 것도 다짐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본드도 긁어야 되고 땅도 파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목공이 아닌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양중 우리가 현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직접 자재를 날라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양중을 하려고 계잡부들을 1명, 2명 이렇게 불렀는데 안에 한 팀이 있는데 같이 해주면 좀 일이 수월하고 쉬워요. 그 친구들도 좀 우리가 좀 힘이 나게 해줄 수 있어. 응?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 현장인데 우리가 점심 먹고 올라오면서 석고보드 한 3번씩만 이렇게 옮겨줘도
그 잡일하는 친구들은 그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 중에는 20대 초반에 대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같은 어른들이 좀 그런 거를 좀 몸으로 보여주고 솔선함으로 해서 그 친구들 정말 그 힘들고 어렵게 일하는 거를 우리가 좀 뭐라 그래요? 달래줄 수 있다고. 응? 한이 생기고 애달치 않게. 응? 그리고 그래서 같이 커피 한 잔 마시고 음료수 한 잔 마시고 우리 참 먹을 때 좀 불러가지고 좀 빵도 좀 주고. 응? 그런 정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네 거 내 거 다 따질 것 같으면 현장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고. 전선도 잘라야 되고 전선도 뽑아줘야 되고 배선도 어쩔 때는 우리가 깔아줘야 되고 그래야 될 때가 있다고. 근데 나는 고기하고 나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안 해. 그러면 그 다음 공정이 진척이 되겠어요?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가득 갖고 있으면 당연히 그 일이 하기 싫지. 그러면 그 일이 진행이 되겠냐고. 당연히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싫고 저거 싫고 다 싫은 사람들은 현장에 나오지 말라는 거야. 특히 우리 팀엔 올 생각 꿈에도 하지 말라고. 나는 그날로 그냥 내보내버리니까 그냥 돈 주고. 그냥 가라 그래요. 그냥. 아침에 와서 10시에도 가라 그래. 옛날에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게 너무 스트레스야. 10명 중에 1명이 그러면 나머지 9명이 그 사람 돕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10명 중에 7, 8명이 그래버리면 정작 일을 해야 되는 2, 3명은 죽어요. 그래서 이 나쁜 기운, 이 부정적인 것들은 다 오염돼, 전염되고 그러니까 싹 잘라야 된다고 그 얘기 내가 드리는 거예요. 응? 잘렸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당신들한테 그게 약이 될 거야 언젠가는. 당신들 인생이 약이 될 거라고. 그게 약이 되는 걸 찾아와. 진짜 그래야 약이야. 그 영원히 못 찾고 그 약인 줄 모르면 당신들은 평생을 계좌부로 살면 돼요. 못주머니 찬다고 다 목수가 아니라니까. 에? 유튜버? 아유, 나도 유튜브 하고 있지만 아유 진짜 현장에서 나 같은 사람 만나는 걸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놈들이 있으면 나 안 만나는 걸 다행인 줄 알아요. 자, 이게 두 번째. 자, 세 번째. 목수가 되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제가 자가진단 세 번째 알려드립니다. 자, 적어도 목수 일을 하려면 세상의 남자를 목수하고 목수 아닌 정도로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응?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에 제가 목수가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올라와서 나름대로의 기술과 철학을 가진 다음에 세상의 남자를 목수하고 목수 아닌 사람으로 딱 보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보는 거지. 나 원래 이분법 싫어해요. 딱 잘라서 이분법으로 말하는 것도 싫어하고 아주 그렇게 교묘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치우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그렇게 긍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목수는 이래야 돼. 그리고 목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야, 옛날에 어른들이 그 얘기했죠. 옛날 나이 많은 목수 선생님이 현장에서 가면 그 양반은 뭐 가르치는 것도 없어. 그냥 아무나한테 그냥 애들 일하고 있는데 야 임마 너는 목수가 뭐 밥 먹다 말고도 야는 너는 목수가 또는 야 목수가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 목수가라는 거 세 글자에 너무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목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목수고 목수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목수인 그 두 가지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물론 그분 말씀을 저는 이분법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게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시간을 다투고 다 돈이 움직이는 곳에서 짧은 시간에 함축해서 얘기하려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분들 세대는 우리처럼 이렇게 조리 있게 잘 설명을 하는 그 세대가 아니야. 그야말로 그냥 걷어차고 주먹부터 나가던 세대였을 수도 있어요. 옛날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다 그렇게 사시가 돼갖고 머리 빵꾸 나가면서 배웠다 그러잖아. 응? 목수로서 꼭 해야 되는 것과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긍지는 내가 앞으로 가질 것이냐 이거예요. 근데 봐봐 20대 우리 지금 공방이나 현장에는 10대에 입문해서 20대가 된 친구들도 더러 있지만 그 친구들이 우리처럼 어떤 가치관을 가지려면 40, 50대가 돼야 될 수도 있고 30, 40대가 돼야 될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누가 얘기 안 해주면 영원히 모를 수도 있고 엉뚱한 데로 가요. 맨날 보는 게 유튜브잖아. 응? 진짜 선수들은 유튜브 안 한다니까. 엉뚱한 놈들이 하는 유튜브 보고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내가 애들도 그래. 어디 잠깐 몇 달, 몇 주 다른 현장에 갔다 오면 어디 거지 같은 게 몸에 배어 갖고 왔어요. 애들이. 아우 내가 돌겠어 아주 이놈들 아주 그냥 뒤통수를 한 대 그냥
진짜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하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이름도 기억 못하게 진짜 한 대 맞아야 될 정도로 애들이 이상한 걸 보면 배워 갖고 왔다니까. 어디서 거지 같은 것만 배워 갖고 왔어 아주. 어? 그러면 안 돼. 하나를 배워도 자꾸 좋은 쪽으로 배워서 좋은 데 써먹으려고 유익한 데 쓰려고 목수 일을 하는 건데 어디 거지 같은 놈들한테 이상한 거 배워 갖고 와서 그것도 기술이랍시고 그게 무슨 돈이 되는 기술이야. 말도 안 되는 기술 같은 거 배운 게 너무 많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배워도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목수가 되어야 할까 말아, 목수의 길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가진단할 수 있는 그 자가진단법. 자, 네 번째. 법으로는 규제 안 해도, 법으로는 강제하지 않아도 이 우리 목수들만의 직업적인 규범, 룰, 상식 이런 걸 지키는 거를 당연하게 여겨야 돼. 근데 이 얘기 어렵죠, 여러분. 어디 뭐 써 있어야 알지. 그게 뭔데? 십계명이라도 있어? 뭔데 이게? 에? 당연히 어디서 보고 듣고 배운 게 있어야 그거를 뭐 몸으로 체득해서 지키든지 뭐 말로라도 씨부리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보고 듣고 배운 게 없는데 뭐 선생도 다 뻔한 놈들이고 그래봐야 뭐 어디 뭐 학원이나 어디 저 그 뭐 이런 뭐 DIY 공방이나 또는 그런데 출신의 현장 목수들한테 배운 거잖아. 3개월 배우고 공방 낸 놈한테 3개월 배우고 창업한 공방주 같은 거지. 응?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규범을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잘 알아요. 어렵죠. 제가 어제 그제 선생님들 만나고 통화했는데 지금 70대가 돼서 다 은퇴하신 우리 선생님들은 설사 은퇴하셨고 그렇게 요즘 친구들보다 가방끈은 길지 않아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한 뉘앙스나 이런 거를 다 알죠. 100%다 아십니다. 그리고 서두만 이렇게 언급을 해도 그분들은 다 알아요. 왜? 겪었거든 다. 근데 요즘 애들은 대학원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해도 몰라요. 그냥 앉아서 공부해서 부모의 재산 또는 재능, 본인이 또 의지로 그렇게 공부해서 그 오직 대학을 가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공부를 해서 그렇게 배워갖고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졸업장 종이는 갖고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석박사 했던 친구들은 이 바닥에서 못 만나봤겠어요. 근데 그야말로 종이에 불과한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는 거야, 규범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몇 명을 이제 인솔을 해서 팀을 만들어서 어느 현장에 들어갔어. 근데 가서 보니까 이 일은 우리 성격에 안 맞아. 얘를 돈을 벌러 나갔죠. 물론 당연히 돈을 벌어야 돼. 그리고 저는 데리고 간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저를 내려놓고 얼마든지 그 일을 해야 될 그 의무와 생각,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일이 있어. 사실은 수준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예를 들면 이 집은 일해도 소용없거나 아니면 일을 하면 탈이 나거나 일을 하면 예를 들면 돈을 못 받는 현장도 있어. 그게 눈에 보이죠. 딴 애들은 잘 모르겠지. 내가 딱 보니까 이 일은 하면 돈 못 받아. 물론 저는 살면서 돈을 떼며 켜보거나 뭐 그런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없진 않지만 우리처럼 그 퍼펙트한 사람은 거의 드물어. 어쨌든 거의 없어. 근데 거기서 이제 나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만저만 하니까 연장 싸자. 그랬을 때 꼭 거기서 남는다는 놈들도 있어. 난 더 벌어먹으려고 나왔으니까 여기서 일하겠다. 누가 이제 회의한 사람도 있고. 그럼 본인 남겠다 그래요. 그럼 뭐 벙찌잖아. 나갈 사람만 나가야지 뭐 그러면. 응? 그렇다고 강제로 끌고 나갈 수도 없고. 응? 그러면 네 오야지가 누구냐는 거야. 너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냐 이거야. 그 건설사? 그 회사 브랜드? 이미지? 또는 결제해주는 원청? 아니면 뭐 건축주? 인테리어 업자? 너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이거야. 응? 나는 뭐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일일이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우리 직업인들만의 그 나름의 그 질서가 있어요. 규범이 있고 상식이 있다고 룰이 있다고. 그거를 인지해야 돼. 응? 그거에 대해서 전혀 나는 궁금하지 않아. 그건 당신들 일이고 나는 당신이 아니니까 당신하고 달라. 나한테 그런 거 강요하지 마. 이럴 생각을 처음부터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글쎄 이 바닥에 안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런 애들은 평생 다 외톨이야. SNS 많이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거 하나만 보고 그 사람 픽업해서 일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길게 못 가지.
다 일회용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길게 가려면 길게 봐야 돼. 돈을 벌어도 사람 때문에 벌고 망해도 사람 때문에 망해요. 모든 건 사람하고 얽혀 있어. 이건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하고 얽혀 있어. 그래서 그 거쳐간 사람들, 같이 그 학연, 지연에 관계없이 이 업종으로 피땀 흘려서 이렇게 그렇게 얽혀져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동업자 정신 이런 거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래서 가끔 가다가 메이저리그 얘기하잖아요. 메이저리그의 그 연봉 저 1,000만 불, 2,000만 불씩 받는 그 정말 그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들도 그 빈볼 던지잖아요. 자기 동료가 옆구리 맞고 들어가면 그 다음번에 올라가서 그냥 옆구리 꽂아가지고 그냥 헤드샷 날리고 퇴장 되잖아 그냥. 응? 그거 무조건 나쁘다고만 보지 않아요 저는. 물론 나쁜 행위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그 스포츠만의 문화예요. 응? 아이삭해서 주먹질하고 그러면 풋볼에서 막 서로 뒤엉키고 그거 하지 말아야지. 붙잡고 땡기고 뭐 바지끄레기 붙잡고 뭐 이런 거 팔 붙잡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게 다 그 안에 그 경기 안에 있는 그게 모습이에요. 특징이고 골프 선수가 미스샷을 치면은 막 샤프트를 꺾어버리고 예를 들어서 또 테니스 선수가 테니스 라켓을 땅에다 막 부러뜨려서 깨버리고 전 선수가 다 그러지 않고 그런 악동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지만 저는 꼭 그걸 나쁘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자 이렇게 네 번째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의 동업자 정신은 일하다 말고 누가 손 잘리면 누구라도 얻고 뛰어야 될 거 아니야 병원으로. 손 잘린 사람이 운전하기 어려우니까 얼른 응급처치해서 편의점에 가서 얼음을 사다가 거기다 손가락 담아놓고 들고 뛰어야 되는 사람이 있지 않냐고. 가면서 112에 물어봐서 제일 가까운 수지접합병원이 어디냐. 그런 거 머릿속에 넣고 일하셔야 돼요. 언제 우리한테 그런 일이 닥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 지금 저는 손가락 다 10개 무사하고 저한테 배운 사람들 현장에 같이 일하는 애들 중에 손가락 잘린 애가 아직 없어요. 제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그 감사한 이유가 그 중에 하나지. 물론 더 많은 감사해야 될 게 많고 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정말 그 감사해서 진작에 교회를 다녔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자, 그 목수의 길 입문을 망설이는 다음 세대를 위한 조언 시리즈. 목수가 되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자가진단 10가지 중에 자 이제 반 넘어옵니다. 5번째. 나는 역사와 흐름에 대해서 아는가입니다. 이거 난리 다니면서 일용직하는 목수한테 무슨 역사와 흐름이야. 당연히 중요하지 않죠. 근데 이 옛날에는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목수를 쓰지도 않았어. 비록 평민이 하는 일이지만 목수는 쟁의도 분류하지 않고 양반 대접도 받고 그 노가다판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은 게 이제 목수인데 단 목수는요 글을 다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제 제가 하는 선생님들 중에도 천자문을 아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지. 제가 호칭은 선생님이라 그러지만 나이는 별로 차이 안 나. 다 일찍 시작하신 분들인데 정말 책 많이 읽고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엄청난 훈육을 받아서 정말 이렇게 붓글씨도 잘 쓰시고 이런 분들 계시죠. 물론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한참 떨어지지만 저는 그분들의 그런 나름대로의 그 어떤 그 재능과 지금까지 쌓아온 세계를 저는 깨끗하게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실력을 갖고 붙으면 이 사람이 항상 깨져. 이 사람한테, 이 양반한테. 왜? 이 사람은 그래도 든 게 많아. 이 양반은 무식하고 일은 할 줄 알지만 그런 거에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의 여러분은 어제가 만든 거죠.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없는 오늘은 없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내일도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간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나를 이끌었다. 비록 우리 선배 세대는 다 보릿고개 전쟁 세대, 일제 세대, 일제 전쟁, 보릿고개 산업화 세대 다 못 배우고 못 살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있지만 어쨌든 그 세대가 나를 이끌었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거에 대한 감사도 같이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오늘 하루에 나는 그냥 내가 잘나서 뚝 떨어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는 재료와
행위와 이거 직업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 어떤 그 반복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가 든 게 있어야 깨닫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게 부족하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사귀고 포진시켜서 그 좋은 기운들을 받아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운을 받아가야 된다는 거야, 스스로가. 그래야 그런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그릇이 내 손에 들어온다고. 근데 뭐 나는 관심 없어. 맨날 뭐 집에 앉아갖고 요즘 애들 보니까 아래 한글도 할 줄 모르고 엑셀도 할 줄 몰라. 견적서 하나를 쓸래도 애들이 뭐 할 줄 알아야 쓰지. 그러니까 집에 가보면 컴퓨터도 없어. 노트북도 없어. 그러면 애들이 뭘로 해? 맨날 폰으로 침대에 누워갖고 이렇게 유튜브 보는 게 그게 일상이에요. 나 애들 불쌍해 죽겠네. 나는 스포츠에 문외한이고 재능도 없는 사람이지만 가끔 가다가 이렇게 경기 같은 걸 보면서 물어보면은 룰도 몰라. 기본적인 뭐 농구, 축구, 배구 이런 룰도 몰라. 안 해봤어. 뭐 물론 이제 덕후라 그래서 뭐 요즘 애들 말로는 그렇다는데 그 빠삭한 애들도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 대부분 다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세대랑 우리가 지금 접해져 있는 거지. 그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은 잘 모르지만 개허접한 세대랑 우리가 지금 접해 있는 거예요. 걔들 데리고 내가 현장에서 일을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어쩔 때가 말을 안 해. 제가 현장 가면은 그 공사 현장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뭐 반장님이라고 부르는 저한테 반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팀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대꾸 안 합니다. 반장이라고 부르면 대꾸 안 해요. 내가 뭐 그래요? 대답 안 하냐고 그래. 아니 여기가 국민학교 초등학교도 아니고 반이 없는데 반장이라고 부르면 그 대답을 하려는 거냐 말려는 거냐. 나는 반장이라는 호칭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 그럼 뭐라고 부르냐? 그럼 네 맘대로 한 편한 대로 불러보라 그래. 팀장님이라고 불렀다가 반장님이라고 불렀다가 어느 날 그 건설 사장님이 회장님이 와가지고 아이 목사님 선생님 여기 웬일이냐고 여기 와서 일하고 계시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거기 직원들이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아니면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놈들이 있더라. 아유 이거 다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그 여러분도 그런 천지분간 다 필요 없이 평생을 그냥 이동직으로 살려면 지금 내가 얘기한 거 다 그냥 다 뭐라 그래요? 스킵하고 들을 필요 없어. 우리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돼. 그게 목수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리분별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도 쟁이라고 일용직이라고 현장직이라고 노가다 하는 놈들이라고 설사 하찮게 보는 사회적 시각이 있더라도 너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거야. 너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라고. 스스로 그렇게 변하면 그런 사람으로 살 필요 없이 대우받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준비됐어요? 여러분 준비됐냐고? 준비됐으면 갑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목수의 길 입문을 망설이는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시리즈. 목수가 되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10가지 중에 이제 반 넘어와서 6번째입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체력이나 인내력이나 이런 지구력이나 하드웨어가 되어 있는지. 몸을 일하는 거잖아. 심적으로도 있어야 돼. 의지력도 있어야 되고 인내력도 있어야 돼.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똑같이 일하고 코피 안 나야지. 남들 다 멀쩡하게 일하는데 혼자만 막 입술 코 부르트고 뭐 코피 터지고 그러면 그거 보기 안쓰럽고 좋겠어요. 골골대면 안 돼. 골골대면. 그래서 과거 세대는 다 그렇게 몸이 부셔져 갖고 일하다가 다 병들어 일찍 죽거나 일찍 은퇴했거나 돌아가셨거나 했는데 여러분들은 회복할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 워라벨이라는 게 일 안 하고 노는 게 워라벨이 아니야. 웰빙이라고 하는 게 그냥 좋은 것만 처먹고 어디 피트니스 가서 운동만 하면 그게 웰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정신적인 것들이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돈 조금 벌어도 좋으니까 한 달에 2, 300 벌고 나가서 그냥 해외여행 다니고 노는 게 워라벨이 아니라니까. 주 3일 일하고 4일 쉬고 4일 일하고 3일 쉬는 게 워라벨이 아니에요. 누군가 날 필요로 하면 일주일 다 일하고도 그 다음에 일주일을 쉬든지 하루를 더 쉬든지 해서 내가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것들, 그거를 키워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게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가보면 다 힘에서 결정돼. 힘하고 철학이야. 기술 세기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힘하고 철학으로 점철되는 사람이 더 오래 간다고. 그게 내공을 끌어올리는데 아주 좋은 에너지원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게 작업자, 최종 작업자들은 끈기 있고 집요하고 치밀하고 용의주도 주도면밀 이런 용어가 나쁜 용어가 아니에요. 치밀하다, 계산적이다 이런 게 사기 처먹는 놈들한테는 나쁘지. 근데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덕목이야. 제가 다시 강조할게요. 용의주도, 주도면밀, 치밀, 계산적인 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기 치는 놈들한테는 나쁘게 적용이 되지만 우리한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도 예를 들면 풀만 먹으면서 싸우는 일본인들하고 키도 작지 1000년 이상을 고기를 안 먹어서 애들이 존만한 데다가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죄송해요 여러분. 거시기만 한 데다가 스테이크 먹고 씨가 물고 나와서 일하는 예를 들면 미군이나 똑같은 활주로를 막 폭격해갖고 난장판이 됐는데 그냥 우통 까고 멜빵 하나 메고 나와서 씨가 물고 그냥 막 이렇게 삽질하고 막 불도저로 밀어붙여갖고 그 정비하는 애들하고 풀만 먹고 나와갖고 삽만한 애들이 나와서 그렇게 휘적거리는 거하고는 이 전쟁의 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전쟁터면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일할 건지 이제는 대충 답이 나와야 돼요. 자, 이제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수가 되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10가지 중에 7번째. 자, 시간적, 금전적 투자가 가능한가? 스스로 나의 금전과 시간을 투자할 생각이 있는지 그거부터 한번 따져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목수는 없습니다. 뭐든지 시간의 축척이 필요하고 총량제가 필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어요. 시간의 축척 없이 저절로 목수되는 놈은 없어. 현장에서 가끔 농담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솜씨가 좋으니까 누가 물어봐. 아유, 사장님 언제부터 목수 일했어요? 아유, 나는 저 때부터 했어. 이런 분도 있어요. 그건 농담이고. 내가 속으로 그러지. 저 지랄 육갑하고 있다고. 저 내가 다 아는데.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사람은 없어요. 현장에 난리를 다녀도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차가 예를 들면 개인 승용차 가지고는 개인 툴밖에 못 실으니까 승합차라든지 밴이라든지 뭐 트럭이라든지 뭐 픽업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도구를 다 싣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목수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갈고 닦아야 되는 그 시간과 비용과 사야 되는 툴들, 사모아야 되는 툴들 이런 걸 다 따져보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정말 1억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야. 1억이라고. 차, 공구, 여러분들이 그 투자했던 시간, 열정, 그리고 그 세세하게 사들인 이런 것들을 다 모으면 기본 1억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본 1억. 저처럼 공방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작업장이 있고 현장에 없는 툴이 있고 또는 이 팀버야드, 목재 저장소가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은 얘기가 다르죠. 여기는 뭐 부지가 뭐 한 200평이 넘고 지금 그 공방 마당에 쌓여 있는 목재만 해도 뭐 집 한 채 값이 지금 쌓여 있다 그럽니다. 제가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 대략 한 2만 사이, 3만 사이가 있고 이 중에 제일 싼 나무가 국산 소나무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돈이 얼마인지 아마 그냥 쉽게 환산할 수 있어요. 저는 차가 2대 아니면 3대였고 그 중에 하나는 항상 현장용. 무조건 밴에다가 연장을 싣고 다닐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과거에는 뭐 그냥 화물차에 싣고 다닌 적도 많았어요. 젊을 때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고. 다만 제가 시간적, 금전적 투자에 대해서 생각이 있냐, 의지가 있냐고 이제 말씀드린 거는 그 정도는 투자해서 열정을 갖고 기술을 가져야 정년 없이 여러분들이 평생을 벌어먹을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몸만 가서 누가 시키는 일만 할래. 그냥 그 개인 승용차에다가 못주머니만 그냥 갖고 다니면서 할래. 뭐 그래도 돼요.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 가급적이면 더블백 같은 거에다 그런 것만 때려놓고 그냥 카풀 해갖고 다닐래. 동네 아는 형님이 뭐 오해지니까 나는 그렇게만 다닐래. 그렇게 해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일만 잘하면 그렇게 해도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세상이 변했어. 우리는 다재다능한 탤런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옛날처럼 그냥 주어진 일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좀 더 다양한 일을 하게 요구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투자해서 튜닝할 생각이 있는지 그렇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야 내가 예를 들면 한 달에 풀타임으로 일을 했을 때 정상적인 일당을 받아서 예를 들면 한 1,000만 원을 받으면 그 중에 일부는 나를 위해 투자하라는 거예요. 툴에 투자하고 의복에 투자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몸이 회복되는 시간을 갖고 또는 그 나에게 그런 거를 그냥 단순하게 공기하고 물만 마시고 밥만 먹는 걸로만 되지 않으니까 그 성인병 예방이라든지 또는 그 체력 보강을 하기 위해서 그 좀 섭취해야 되는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길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투자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이제 오래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목수가 되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는 세대들을 위해서 자가진단 10가지 중에 8번째.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갖고 있는가.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지극히 까탈스럽고 내가 내성적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10대 때 좀 배운 건데 다른 분야에서 주변에 복싱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몸도 좋고 성격도 활발하고 정말 성질도 불같고 주먹들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기질도 좋아.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말도 없고 내성적이고 여자 같고 친구도 별로 없어. 근데 둘이 복싱을 했는데 그 성격 활발한 친구가 이 내성적인 친구를 못 이겨요. 나는 복싱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그렇게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관장이나 코치한테도 물어보고 애들하고도 얘기를 해봤어. 근데 뭐라 그러냐면 겁 많은 놈이 잘한다는 거예요. 겁 많은 놈이 맞기 싫으니까 잘 피하고 그리고 상대를 잘 요리한다는 거예요. 성격이 불같은 애들은 덤비기만 하고 한 방은 있지만 결국은 포인트를 KO로 이기지 못하면 포인트를 따지 못한대. 똑같이 시작을 한 복싱인데 내성적인 애가 훨씬 재능을 많이 보였고 잘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둘이 스파링하는 걸 많이 봤는데 거의 안 맞아.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고 비실비실한 것 같은데 안 넘어가. 잘 버텨. 그리고 몸이 좋고 막 이렇게 싸움 잘하고 이러는 이기는 것처럼 막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이 볼 때는 제가 이긴 게 아니고 내성적인 애가 이긴 거라고 그래요. 우린 누가 이긴 건지 잘 모르고 듣고 나니까 알겠지만 나중에 몰랐어. 그래서 이게 그런 것도 작용을 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목공을 할 때 안전에 대해서 위험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있으면 겁 많은 사람들이 덜 다친다고 얘기합니다. 왜? 다 사전에 뭘 체크를 하거든. 사전에 다 뭘 체크를 해요. 특히 우리가 회전하는 기계는 주인도 몰라본다 그러잖아. 주인도 몰라보고 내 손가락 글로 들어간다고 기계가 저절로 쓰지 않아요. 야 잠깐 브레이크 이렇게 안 한다고 그냥 잘리고 만다고. 주인도 몰라보는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 어떤 장비도 나를 대신해서 안전 챙겨주고 해줄 대상은 없다. 무조건 내가 조심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위험한 기계를 다루는 직업군이라고 해서 손가락 한두 마디 없는 게 금지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내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불의의 사고로 그렇게 손가락을 다친 분들한테는 제가 좀 일종의 안타까움을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게 훈장은 아니다. 결코 훈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치는 사람은 칼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칼에 베일 수는 있지만 나무에 기계에 다치는 사람들은 이 목수일을 할 자격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안전에 대해서는 까탈스럽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하고 현장에서 아마 일해본 분들은 저의 시범도 많이 봤을 것이고 그때 그 현장 단돌이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거예요. 아마 이 뒤에 지금 우리 공방 바닥이 지금 대충 눈에 보일 텐데 여기 들어와서 이 바닥에 이 회색 에폭시는 제가 바른 거고 지금 보면은 바닥이 톱밥 하나 없어요. 이게 제가 좀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우리 스태프들이 청소하겠다 그러면 제가 하지 말라 그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좀 더 있다 하라는 거죠. 어느 정도 해놓고. 근데 이 작업해서 어질러지는 것과 청소를 반복해야 돼. 영원히 막 쌓아놓으면 안 돼.
그리고 제가 지금 지금은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지금 목소리에 가래 끼고 이러는 게 거의 없죠. 왜 그러겠어? 지금 이 안에도 보면 그 톱밥 먼지는 항상 일정량 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시잖아. 근데 왜 그러겠냐? 그러니까 친구들도 그 얘기 많이 했죠. 야, 너 윤목수 너는 백신 한 번도 안 맞고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잖아. 그게 나만 그래? 그런 게 아니야. 우리 공방 식구들 다 그랬어요. 우리 공방 식구들하고 우리 가족들은 아무도 백신 아무도 안 맞고 한 번도 안 맞고 코로나 걸린 사람 없어요. 운이 좋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인데 혹시라도 저한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고 내 개인적 지론으로는 이 이비인후과적 구멍들 눈, 코, 입, 귀 이런 데들을 다 적당량 톱밥으로 막으라는 거야. 미세한 톱밥으로.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다가 거기서 필터링이 된다고 내가 농담으로 그래요. 글쎄 그게 신빙성이 있었으면 좋겠네. 아무튼 손 잘린 사람들 어떻게 잘렸냐고 물어보면 순간 귀신에 씌었다고 얘기하는데 귀신 들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목수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 들지 않게 귀신 들려 손가락 잘리지 않게 우리 스스로 그런 안전장치 잘 만들어 놓고 현장 단돌이 잘해서 항상 덤비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목수의 길 입문을 망설이는 다음 세대를 위한 조언 시리즈. 목수가 되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10가지 중에 이제 9번째입니다. 여러분 IQ 검사 해봤어? 여러분 IQ 검사 해봤습니까? 제가 요즘에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20, 30대 젊은 친구들한테 너희들도 학창시절에 그런 거 해보냐 그러면 다 해봤다고는 얘기해. 그럼 내가 물어봐. 숫자로 너 몇 개 나왔냐고. 그럼 애들이 대답을 잘 안 해. 이 새끼들 누가 무슨 어떤 놈은 IQ가 140인데도 얘기를 안 해. 누가 IQ 높다 그러면 때려? 어떤 놈은 90도 안 돼. 그럼 누가 때리냐고. 그냥 물어보면은 잘 모르겠다고 그러든지 뭐 기억나면 얘기를 하면 되잖아. 물어보는데 어른이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이씨. 그러면 이제 애들이 숫자로 얘기합니다. 내가 오직하면 대답 못하는 놈들 내가 물어봐. 너 2자리야 3자리야. 애들이 왜 그 얘기를 못하냐면 제가 일을 시켜봤잖아요. 그 IQ하고 자기가 일하는 게 뭔가 비례가 될까봐 그러는 건데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물어보는 거지. 어? 일하다가 힘들면 앉아갖고 담배 한 대 피우는 것처럼 그냥 그 담배 대신에 그거 물어본 거야. 너희들도 궁금한 거 나한테 물어보잖아. 어? 근데 왜 나는 그런 거 너한테 못 물어보냐.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에는 글 모르는 놈들은 목소리 안 시켰다고. 좋은 대학 나오고 IQ 높은 거는 반드시 목공에 도움됩니다. 하지만 그 머리 말고 공부 머리 말고 공간지각력이라든지 뭐 일머리라든지 이런 것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고학력에 IQ 높은 게 무조건 성공하지는 않아. 하지만 반드시 도움은 된다. 물론 재능이 있는 게 더 중요해. 문과적 머리 이런 거 좋은 거 말고 현장 상황에 맞는 일을 하게끔 잘 타고난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나중에 제가 혹시 그 영상 과거에 찍었나? 기회가 있으면 찍을 건데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가장 부러워했던 타고난 목수 몇 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나 모르겠네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할게요. 그래서 서울대나 서울연고대나 유학파 대가리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IQ 2자리도 이거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 습관에 의해서 서울대에 나와서 IQ 130보다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일머리 150이 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IQ 2자리 이런 거는 전혀 문제 되지 않아요. 닫혀 있는 게 문제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론과 실기가 겸비가 되어야 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거나 우리를 고용한 고객들하고도 좀 대화가 되려면 기본적인 것들은 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남이 그어놓은 거 자르기만 하는 일회용으로 살지 않고 본인들이 좀 생각을 담은 작품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목수에게 입문을 망설이는 다음 세대를 위한 조언 시리즈. 목수가 되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10가지 중에 제가 마지막 10가지 말씀드릴게요. 스스로 나는 사람 새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새끼인가.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거의 가훈에 가까운 뭐 주식은 하지 말자, 뭐 보직은 서지 말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또한 이제 옛날 어른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무슨 일을 하든 인간이 먼저 되라. 그게 뭐 어느 일을 하든 그런 게 안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무슨 일을 하든지 인간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요 3년이 아니라 30년을 둬도 황모가 못 돼요. 이 개꼬리는 3년 둬도 황모가 못 된다는 말이 있는데 개꼬리 여러분들이 뭔지 아실 테고 황모가 뭔가? 황모가 뭐지? 그 족제비 털처럼 좋은 거를 황모라 그러죠? 그러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 어쨌든 3년을 둬도 개꼬리는 3년을 둬도 황모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근데 노가다판에서는 30년 돼도 황모가 안 되는 사람들은 뭐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주어진 환경, 나한테 주어진 일에 기본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불만만 잔뜩 갖고 있으면 일만 힘들어. 관계도 힘들어지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 그냥 딱 애가 앉았는데 나 짜증 이게 그냥 온 얼굴을 덮고 있어. 나 못됨, 나 짜증 이런 거. 아주 그냥 예민하고 날카롭고 그냥 요만큼도 싫은 거 안 해. 심지어는 일은 저를 따라 나왔는데 제가 잠깐 다른 일을 하고 각자 이렇게 역할 분担하다 보면 고객이나 이런 분들 또는 또 다른 손님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 친구도. 근데 거기서 싸워. 왜 싸웠냐고 나중에 물어보면은 별것도 아니야. 뭐 예를 들면 뭐 반말을 했다든지 뭐가 틀렸으니까 싸워. 아니 본인의 일이 결정권자가 아니면 나한테 미루든지 나한테 물어보든지 거기서 싸울 일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일을 다 망쳐놔요. 상황을 다 어그러뜨려. 나 짜증, 나 못됨 아주 그냥 누가 봐도 얼굴에 써 있어. 내가 봐도 써 있는데 딴 사람들 그건 못 느낄까요? 그런 친구들 데리고 일하긴 되게 어려워. 평상시에 보면 이게 눈에 초점도 없어. 그리고 눈이 이렇게 빙빙 돌아. 이렇게 움직이고. 아니 사람하고 얘기하는 눈이 왜 돌아? 네 알겠습니다 그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글쎄요 그러면 돌아. 잘 모르겠는데요. 거짓말하는 거. 내가 그런 친구들 좀 심하면 가끔 물어봅니다. 너 혹시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그런 얘기 안 해주냐? 네가 거울 보고 알아낼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그거를 혹시라도 누가 얘기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안 좋은 거지.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얘기를 안 해준다든지 학교 동창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해준다든지 그러면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니면 못 느꼈거나 못 받겠죠. 알았으면 얘기해줘야 돼. 상대하고 얘기할 때는 눈을 피하지 마라. 안경을 썼든 벗었든 이게 사람하고 대화할 때 이게 눈이 이게 눈가가 환해야 돼. 에? 이 눈가 사람을 여러분도 잘 보세요. 이 업종에 관계없이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간에 사람을 딱 봤는데 이게 눈가가 어른거리고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나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좋은 사람들은요 눈이 맑아요. 그리고 사람하고 대화할 때 이 눈가가 환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계곡 같은데 낚시 갔다가 옷 갈아입거나 뭐 이런 도로가에 있는 누가 와가지고 차 타고 푹 시골길을 내려가지고 거기 잘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선글라스를 쓰고 있으면 대답을 안 해요. 제가 뭐 눈이 보여야 대화를 하지. 그 외국 사람들이 그렇더라고. 선글라스를 벗지 않으면 대화를 잘 안 해. 이게 무서운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러죠. 저 여기 처음 와서 잘 몰라요. 초보자인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정말 내가 정말 사람의 자식인지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랬는데 여기 가도 그런 소리 듣고 저기 가서도 그런 소리 듣고 그러고 지는 나와서 뭐 이용당했다 그러고 배반당했다 그러는데 여기 가서도 팽당하고 저기 가서도 팽당하고 그거 얼마나 모습 안 좋아요. 서로 보탬이 되게 서로 살아야지. 조금씩 양보하고 손해볼지언정 차라리 손해보고 마는 게 속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도 배워야 된다고. 애들 그런 얘기하면 그래. 자기들은 다 개성 있고 남다르고 뭐 특별하고 뭐 좀 하고 있고 뭐 다 이제 부모들한테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봐야 니네 이제 날 추워지면 다 레깅스에 롱패딩 입고 나올 건데
그거 쪽팔린 거부터 알아야지. 그게 무슨 내가 있고 내가 개성이 있어. 다 남 쫓아가기 바쁜 거지. 휩쓸리는 문화에 들어가서 남들 하는 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냥 애들 입는 뭐 교복처럼 입고 다니고, 그런 애들이 현장에 나오면 이름 똑바로 합니까? 기술도 똑같아요. 그런 애들은 발전이 없어. 혁신이 없고 개혁이 없어. 응? 혁신이 없고 개성이 없고 개혁이 없다고. 아무것도 없어. 맨날 똑같은 거 그냥 뭐. 자재도 똑같고. 아니 그게 어떻게 도돌이표야. 맨날 빙빙 도냐고. 응? 맨날 유튜브 보고 그런 거만 따라하나 봐. 어디 유행한다고 요즘에 이렇게 곡선 돌리는 거 많이 유행하거든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디자인이 그러면 해야 돼. 품값이 들어도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말리고 싶어. 그게 효과도 없고 품값만 많이 들어도 다 뜯어야 되는데 나중에 필요한 거나 그렇게 하는 거지. 필요한 거나. 우리가 옛날에 자동차를 합판으로 1대1로 만들어서 지름 황토 녹여가지고 그거 다 헤라로 펴발라갖고 정글 칼로 다 그거 깎아가지고 차 1대1로 만들고 그거 매지 다 넣고, 옛날에 우리가 이제 90년대 말에 그것도 해봤잖아. 그 무슨 돌고래 같은 거 조그만 경차만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합판 다 휘어가지고 거기다가 퍼티 매겨가지고 다 백받쳐갖고 규사 섞어가지고 다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우리가 그거는 페인트 하는 애들도 못해갖고 다 우리가 마감까지 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많이 했죠 과거에. 응? 그러니까 이 좀비들처럼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람이 돼야 된다고. 좀비가 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목수가 되고 싶으면 나무를 닮아야 돼. 응? 은연중에 당신들 몸에, 여러분 몸에 이 나무의 선이 남아 있어야 된다고. 나무의 선이. 응? 냄새를 맡아도 나무 냄새가 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여자친구가 생기고 이렇게 결혼해서 애도 낳고 그러면 이 몸에서 나무 냄새가 나야지. 나무 냄새가. 무슨 어디 뺑기 냄새 나고 그러면 좋겠어. 목수 몸에서 송진 냄새가 나야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개체가 여럿보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자아가 우뚝 서고 먼저 사랑구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여러분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세상에 나왔는가. 돈 내고 돈 먹게 할 것 같으면 목수일 뭐하러 해. 집에 앉아갖고 주식이나 하지, 코인이나 하지. 그게 내가 지금 20, 30대를 보고 코인 하지 말라고 그래. 주식 하지 말라고. 왜? 거기서 돈이 하루에 몇십만 원씩 그냥 공짜로 벌리면 니네 나와서 이거 나무 못 잘라. 후달려서. 이 거지 같은 거 하고 싶겠냐고. 그냥 집에 들어 앉아 있으면 하루에 몇십만 원씩 수백만 원씩 벌리는데 그 주식하고 코인 하지. 나와서 나무 왜 잘라. 손가락 잘릴 염려해 가면서.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돈을 버는 것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영화 암살에 보면은 전지현 나오고 이런 영화에 보면 그 일본인들 죽이는 암살하는 과정에서 혹시 민간인도 죽여도 됩니까? 그때 그 어떤 배우가 얘기하죠. 민간인은 죄가 없다. 조심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총알에 눈이 있는 것처럼 돈에도 눈이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여러분. 총알에만 눈이 있는 게 아니야. 돈에도 눈이 있지. 물론 그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가짜 인물들이고 허구의 인물을, 영화에서 허구의 인물인 게 아니라 다 거꾸로 된 인물들 막 우상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어. 내가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 안 봐요. 거지 같은 영화들 많아갖고. 내가 그 감독 새끼들 보면은 그 대가리 도끼로 찍어갖고 열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아무리 영화는 허구지만 실제로 있었던 인물들을 그렇게 미화하거나 우상화하거나 거꾸로 만들면 안 된다고. 그게 제대로 돼서 목수일하면 여러분들 그런 거 배우지 않아도 한눈에 다 보입니다. 여러분 누가 아무리 속이고 아무리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색안경을 눈에다 끼워주고 씌워주고 세상을 보라고 해도 여러분 속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내 휩쓸리고 그런 이상한 버스에 올라타면 타는 건 자유지만 내가 내릴 때는 아무리 배를 눌러도 그 기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거 분명하게 알고 세상사를 사셔야 돼. 분명하게 알고 일로 들어와야 된다고. 내가 그 버스를 탈 때는 자유야. 하지만 내가 이 버스가 아닌 것 같아.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무리 배를 눌러도 그 버스 기사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자, 이렇게 여러분 저 목수가 좀 되고 싶은데 막상 됐는데 진짜로 이게 돼 보니까 너무 어렵고, 그래서 내가 이게 목수 길을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는 이 길로 지금 내가 들어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10가지 정도 추려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이제 10가지를 쭉 집약해 드리고 저는 이제 이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목수의 길 입문을 망설이는 다음 세대를 위한 윤목수의 조언인데, 목수가 되어야 할까 말아야 될까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10가지 중에 첫 번째, 이 일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갖고 있느냐. 자, 두 번째, 어떤 일이든 하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갖고 있는가. 자, 세 번째, 세상의 남자를 목수하고 목수 아닌 사람으로 구분할 정도의 긍지를 내가 앞으로 가질 것이냐. 자, 네 번째, 법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목수라는 직업인들만의 규범을 알고 함께 지켜나가는 것을 당연히 여길 거냐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나는 역사와 흐름에 대해서 인지하고 알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스스로 생각할 때 인내심, 지구력 또는 체력, 내 기초적인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는지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여러분의 알토란 같은 금전, 그 돈과 시간을 투자할 생각이 있는가. 자, 여덟 번째, 안전사고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내성적이고 이런 거를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홉 번째, IQ 검사 해봤지? 내가 정말 이 정도 할 수 있는 지능이나 또는 그 또 다른 일머리를 갖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보시고, 자, 이건 역시 훈련과 반복으로 분명히 얻어지는 것들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내가 진짜 사람 새끼인지,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새끼지만 내 개인의 객체로 봤을 때 개인의 내 개인의 자아가 정말 그렇게 사람다운지, 사람으로 살 건지, 항상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유익하고 좋은 일만 하려고 생각하고 노력하면서 살 것인지, 절대 사기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기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거 결심하고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영상은 지금 1시간이 지금 2분, 1시간 3분 다 돼가는 영상이고, 사실 이거 이렇게 짧게 찍기 어려운 영상인데 어쨌든 오늘 영상도 간만이지만 좀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이것도 언제 찍을지 모르겠지만 좀 개인적 바람은 좀 자주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들 보내십시오.